견과류, 오메가3, 블루베리. 정말 빠짐없이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는 여전히 흐릿하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말이 막힐 때가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예전 같지가 않을까? 혹시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검사하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까먹을까? 나만 유난히 멍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사하며 생활 리듬이 뇌의 속도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은 깨어 있는데 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뇌는 쉬고 싶은데 자극이 계속 들어오거나 잠은 잤지만 깊은 잠에 충분히 머무르지 못했거나 그래서 오늘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뇌가 편안해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지금 느끼고 계신 막연한 불안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걸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무 느낌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거나 치매 예방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박사 백세 하루보약입니다. 오늘은 기억력과 치매 예방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쉬고 언제 자고 언제 먹느냐가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나레이션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뇌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기억력이 곧바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뇌는 위장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뇌는 깨어나는 속도가 느리고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극이 아니라 안정해서 가장 잘 기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머리가 맑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순서, 그리고 하루 전체의 흐름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고 바로 커피를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견과류나 보조제를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 있지 않습니다. 수면의 여운이 남아있고 혈류와 에너지 사용도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때 영양소를 넣으면 연료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더 멍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음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뇌가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에서 뇌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집중력과 감정 상태가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문자 확인을 하고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뇌는 곧바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창밖의 빛을 보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몸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면 뇌는 안전하구나. 오늘도 괜찮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작지만 이 차이가 하루 종일 말을 찾느라 애쓰는 뇌가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눈만 뜨면 바로 뉴스, 문자,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시죠. 그런데 아침에 몇 분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한 분도 아침에만 머리가 유난히 멍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보며 뉴스와 자극적인 정보부터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서 10분 동안은 휴대폰을 보지 않기. 그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아침에 머리가 붙잡히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뇌가 놀라지 않고 차분히 깨어날 수 있는 작은 여유를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기억력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여유롭게 기억을 꺼내는 뇌가 될지를 나누게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바라보고 물을 천천히 한두 모금 마시고 어깨와 목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자극을 잠시 미룹니다. 그 다음 첫 음식을 넣으면 같은 음식이어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견과류를 드신다면 단독보다는 조합이 좋습니다. 작은 과일 한 조각, 요거트 한 숟갈, 따뜻한 곡물 한두 숟갈을 함께하면 뇌가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뇌는 지방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포도당이 이제 활동해도 된다는 신호 역할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집중력이 한번 꺾이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때 대부분 참고 버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뇌는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면 기억을 저장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2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순환이 열리면 머리가 다시 맑아집니다. 이때 소량의 간식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오전 시간에 유난히 멍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하루 일과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을 급하게 먹거나 아예 거르거나 카페인에만 의존하거나 앉아서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뇌는 쉬지 못하는 근육처럼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짧은 휴식이 사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뇌는 참는 것보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좋아합니다. 잠깐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천천히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달라지고 머릿속 안개가 걷히듯 정리가 되는 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전 시간에 말이 자꾸 막히거나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기억력이 약해졌나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오래 계속하고 있던 건 아닐까? 짧은 쉼을 허락하는 순간 뇌는 생각보다 금방 회복을 시작합니다. 2에서 3분 몸을 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바뀌고
기억의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단 음료 대신 소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있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분배의 문제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먹고 바로 앉아서 일을 시작하면 뇌로 향하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식사 후 5분만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바깥 공기를 잠깐 쐬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오후의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요?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도 잘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은 뇌가 잠깐 쉬어야 할 시간이라고 해석을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커피는 잠깐의 각성 효과는 있지만 오후 늦게 더 큰 피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는 두 번째 고비입니다. 이 시간대에 과자, 빵, 달콤한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기운이 나는 느낌은 있지만 금세 다시 떨어집니다. 뇌가 원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견과류에 과일 한 조각을 곁들이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가벼운 간식을 드셔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훨씬 잘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만 기억력을 관리하고 저녁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녁과 잠들기 전 1시간이 다음 날 기억력을 좌우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영상을 보며 강한 자극을 계속 넣으면 뇌는 밤새 쉬지 못합니다.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다. 꿈이 많고 깊이 잠들지 못한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이런 느낌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저녁 식사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먹으면 뇌는 회복보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부터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소화가 마무리되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만큼은 화면을 멀리하고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억력의 바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낮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해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며 다음 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많아져 뒤척이시나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해결 시간이 아니라 휴식 시간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뇌는 더 각성되고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뇌는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기보다 호흡의 속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함께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뇌는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12분만 반복해 보세요.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걱정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힘이 약해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잠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의 깊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깊은 잠이 늘어나는 순간 다음 날 아침의 기억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순간 기억력은 약처럼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흐릿해지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주말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일에는 리듬을 지키다가도 주말에 완전히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늦은 취침, 폭식, 과도한 화면 사용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주말에도 단 한 가지,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의 규칙만큼은 유지해 보세요.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월요일 아침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견과류가 답이냐? 보조제가 답이냐? 대답은 단순합니다. 음식은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보다 먼저 수면, 리듬, 자극의 순서, 그리고 먹는 타이밍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좋은 음식도 체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본이 잡히면 특별한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머리가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기억력은 갑자기 좋아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흐릿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고 말이 덜 막히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오후에 멍해지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신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가장 무리했던 선택 하나만 덜 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뇌에게는 매우 큰 휴식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있지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위축되고 긴장합니다.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기억을 꺼내는 기능이 먼저 흔들립니다. 오늘은 좀 피곤했나 보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 오히려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기억력은 혼자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자극을 늦추고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시간을 준다. 오전에는 참지 말고 잠깐 멈춘다. 점심 이후에는 짧게라도 움직여준다. 오후 늦게는 자극적인 간식 대신 안정적인 조합을 선택한다. 저녁과 잠들기 전 1시간은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으로 남겨둔다. 그리고 주말에도 이 마지막 1시간의 규칙만큼은 지킨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기억력의 체감은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리고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신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다. 알람을 끄고 곧바로 휴대폰을 보는 대신 커튼을 열고 빛을 느끼며 몸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그 다음 베개에 남아있는 온기와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깨어납니다.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쌓여있던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 음식은 많이가 아니라 가볍게가 기준입니다. 따뜻한 음식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천천히 씹는 동작은 뇌에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서두르면서 먹는 아침은 뇌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짧더라도 마음속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와 급하게 먹고 바로 움직이는 하루는 오후의 집중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오전에는 두 가지 습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9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둘째, 정보를 한꺼번에 밀어 넣지 않기. 스마트폰 알림과 잡음이 많은 환경은 뇌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괜찮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뇌는 회복합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메뉴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먹으면서 교감신경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씹어 보세요. 포만감은 음식의 양보다 속도에서 더 크게 결정됩니다. 식사 후 바로 휴대폰을 보는 습관도 가능하면 줄여보십시오. 소화기관과 뇌가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 피로가 더 크게 몰려옵니다. 오후에는 기혈을 낮춘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오전과 같은 속도로 밀어붙이면 쉽게 소진됩니다. 잠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어깨를 돌리고 손끝을 털어보세요. 이런 단순한 움직임이 뇌혈류를 바꾸고 집중력을 회복시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미리 정해둔 두세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르세요. 뇌는 예측 가능한 선택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저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녁은 보상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받은 자극을 서랍에 차곡차곡 넣어두는 시간입니다. 흐름을 바꾸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TV와 스마트폰, 강한 빛과 큰 소리는 서랍을 계속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영상을 계속 넘기다 보면 몸은 쉬는 것 같지만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깊은 잠이 오고 다음 날 단어가 훨씬 부드럽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면은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비워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의 기억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 바로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바로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 호흡의 속도를 늦추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주말과 휴일은 리듬을 깨뜨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 월요일뿐 아니라 그 이후 며칠까지 컨디션이 흔들립니다. 완벽하게 평일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의 규칙만큼은 유지해 보세요.
그 한 시간이 뇌에게는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막연히 알겠는데 막상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루 루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셨다가 냉장고나 책상 앞에 붙여 놓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 점검표입니다. 하나, 기상 후 바로 휴대폰을 보지 않았는가? 둘, 자연광을 1에서 2분이라도 눈으로 느꼈는가? 셋, 물을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정리했는가? 넷, 첫 음식은 가볍게 시작했는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뇌가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 중 2가지만 성공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몰입, 휴식, 몰입입니다. 40에서 50분 정도 집중하고 3분에서 5분 정도 쉬어주는 것입니다. 이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밖 보기,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 펴기, 물 마시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짧은 휴식이 뇌에게는 리셋 버튼처럼 작용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밀어붙일 시간인가? 속도를 줄일 시간인가?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낮추는 용기가 오히려 오후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켜줍니다. 저녁 시간에는 정리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순서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떠올리기, 감사한 일 1가지, 찾기, 내일 해야 할 일 2가지만 적어두기. 이렇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 뇌는 밤새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움직입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기서 1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상태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탈수, 과로는 모두 기억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수분, 걷기, 운동은 뇌의 혈류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기억력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나이에 바꾼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달라집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용되는 방향으로 연결이 강화되고 반복되는 패턴에 맞추어 구조와 기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이 쌓이면 내일의 기억력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년배 친구와 비교하고 젊을 때의 나와 비교하고 TV 속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기억력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직선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곡선입니다. 오늘 조금 덜 피곤했다면, 오늘 단어가 좀 더 빨리 떠올랐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난히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변화가 느껴진다면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통해 불안을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조기의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기억력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오래도록 하는 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쌓아온 경험, 관계, 이야기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기억이 더 오래 또렷하게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에 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 쉬어야 할 때 쉬게 해주고 필요할 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너무 많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본인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근처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이후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쪽이 조금 먹먹해지셨나요? 그동안 나는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내 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조금 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나를 위해 쉬어주는 시간, 나를 다그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과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주변의 많은 책임을 감당하시느라 정작 나를 돌보는 시간은 뒤로 미뤄두지 않으셨나요? 뇌도 사람과 같습니다. 무리하면 지치고 쉬게 해주면 회복합니다. 기억력 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자고, 조금 더 천천히 숨 쉬고, 조금 덜 자신을 다그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였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게 됩니다.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머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